자, 그다음에 박준태 의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위원장님, 근데 누가 말이 맞췄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해주십시오. 자, 제가 이번 국정조사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겁니다. 행정부 또 정보기관, 군 모두 동일하게 이런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부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위해서 도착한 후에나 계엄 계획을 알게 됐는데 그때 알게 돼서 왜 대통령을 말리지 못했냐 이런 질책을 국회로부터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죠. 계엄 이후에도 중앙행정부처의 각부 기능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장관들이 계엄에 참여하게 되면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격을 받고 또 수사를 받을 수도 있어서 국정 기능에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총리와도 사전에 상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정조사를 포함한 또 여러 국회 확인 과정에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 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인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무대님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서 회의 과정에서 의사 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국무위원들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적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실질이 있었다는 거고 다만 이제 부서나 회의록 작성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들은 미흡했다는 건데 그런 것들은 회의 이후에도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정보기관입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국정조사에서 국정원장이 이제 우리 특위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해서 어떤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다. 사전 교감이 없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계엄 발표된 이후에 간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계엄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각자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을지 검토해서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국정원은 어떠한 역할도 한 것이 없음이 분명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시한 것도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다가 직접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메모를 들고 와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체포 지시에 실체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메모가 있다. 또 다른 메모가 있다. 어두운 데서 썼다. 보좌관이 다시 썼다. 왼손잡이다. 오른손으로도 글씨는 쓸 수 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막 둘러대더니 이제는 메모가 4가지 버전이 있대요. 그리고 어제는 2번을 했고 자기가 투약된 상태에서 진술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본인한테 유리하게 대통령 음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꾸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계엄에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관여된 바 없음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했습니다. 계엄 당시에 합참 지휘통제실이 사실상 계엄 상황실로 쓰였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계엄 상황실은 설치 과정에서 설치가 되지 못하고 해제가 됐고요. 합참 지휘통제실 안에 소위 결심지원실로 불리는 그 공간에 대통령이 방문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럼 그 결심실에 대통령께서 들어가서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결심실에 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옆에 계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우리가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때 의장께서도 현장에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그때는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엄 당일에 합참은 배제시키고 육군을 통해서 계엄 임무를 부여를 했죠.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이 된 거고 합참은 임무 수행에서 제외돼 있던 겁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거죠? 예, 뭐 결론적으로 저희 합참에서는 그 당시 계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작전본부장께서는 현재 계급이 육군 중장입니까? 네, 그러면 삼성 장군이면 합참 내에서 가장 핵심적인 보직을 맡고 계신 거죠? 네, 대부분 다 삼성 장군들은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 당일에 미리 말씀을 듣거나 계엄 사실에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지휘통제실 안에는 계셨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휘통제실 안에 출입하게 된 경위는 어떻습니까? 출입한 대상이 혹시 누군지 아니요, 지금 본부장께서요. 저는 당일날 이제 한 10시 30여 분 전에 30분 그 어간에 전 장관께서 전통총실에 내려온다는 보고를 지휘통제실장으로부터 받고 사무실에 있다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그 전투복을 입지 않고 체육복 차림으로 있었던 겁니까? 예, 사무실에 체육복 차림으로 잔업을 좀 급히 하고. 환복을 하고 내려갔다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참 최고 핵심 보직자가 체육복 입고 퇴근하려다가 김용현 장관 온다는 얘기 듣고 지금 환복을 급히 하고 상황실로 내려갔다. 부여받은 임무는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전을 두고 있는 상황 대응을 해야 되는 합참은 계엄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합참 전 계엄과장께서 나와가지고요. 포고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는데 합참을 계엄 업무에서 제외를 시키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 사령관으로 두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명확한 팩트는 합참 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안 된 것이고요. 육군 총장이 이제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해 일련의 준비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